자, 70번 개념에서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미지수가 3개인 연립1차 방정식은 유형이 크게 2개가 있어. 2개. 첫 번째는 그냥 일반형의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순환형의 모양이 있어. 순환형.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69번 포인트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은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은 뭘로 해석한다? 직선의 관계로 이용해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일반형과 순환형이 있다. 그리고 또 개념 71번, 72번, 73번 계속 가면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의 해법을 쌤이 알려줄 거야.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만 이게 풀 수 있는 거지, 풀 수 있어도 느린 건 틀린 거야. 시험 시간 안에 어차피 못 풀면 틀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 그 부분만큼은 유형별로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 유형 빨리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좀 풀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명심해.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유형이 몇 개 있다고? 2개. 하나는 일반형, 하나는 순환형. 자, 그럼 일반형은 어떤 모양이냐?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먼저 볼게. 2번 문제를 보시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x 3y 플러스 g 이퀄 2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식이 x 플러스 2y 이퀄 7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g 해서 이퀄 3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됐죠? 자, 요게 일반형의 모양이고, 순환형의 모양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문제가 순환형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순환형은 그냥 보면 어떤 유형인지 알 거예요. x 플러스 y 이퀄 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g가 뭐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 플러스 x가 0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제 뭘 구해봐라 이런데, 자,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첫 번째 이 녀석부터 보면은 순환형은 변수가 x, y, 내려와서 y, g, 내려와서 g, x 이렇게 좀 순환형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수능 준비까지 가게 되면 요 순환형의 식이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쌤은 요 일반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해, 요 일반형이. 순환형은 모양상 딱 순환형인 거 알겠고, 풀이 방법만 딱 알면 쉽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요 일반형은 모양도 좀 복잡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식도 복잡해지고, 막 분수도 나오고, 마지막에 계산도 좀 복잡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양한 문제입니다, 요 일반형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순환형이 더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봐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형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형의 해법은 2개씩 묶는 거예요. 2개씩 묶어서 미지수를 2개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고, 저 2개로 만들었으면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해주는 건데, 자, 식의 모양을 보니까 그래도 얘들아 보니까 얘는 그래도 미지수가 하나 적잖아? 그죠? 얘는 그래서 뭔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x를 딱 넘겨가지고 2y 요거 딱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요 녀석을 x로 딱 만들어서 얘를 대입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x를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을 만들어서 이쪽에 x에다가도 하나 집어넣고 이쪽에도 x에다 하나 딱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y하고 g만 딱 나오면서 미지수를 2개로 갖는 방정식의 형태가 보인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쌤,
얘도 G가 있으면 어떡하죠? 얘도 G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따로 연산을 하고 또 뭐 두 개를 따로 연산을 이렇게 아니면 얘를 연산하고 얘네 둘을 연산하든지 해가지고 미지수를 두 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 해보자. 자, 요거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식을 좀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여기다 딱 집어넣을게. 그럼 2배에 x자리에 누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이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는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g가 있고 이퀄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밑에다가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이거 딱 집어넣으면 여기 3자리고 x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플러스 뭐가 있다? 그렇죠. 5g가 있고 이쪽에 3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만 된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늘상 보던 1차 방정식의 모양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y나 g를 구해서 뭐 y 값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인 거야. 알겠지? 자,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면 미지수를 몇 개로? 2개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연립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잘하니까. 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까?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3y니까 어때? 마이너스 7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는 여기 없으니까 플러스 g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면 14가 되나요? 14? 14에다가 여기 2가 있으니까 절로 탁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근데 요거 보자. 요 마이너스 6y고 마이너스 y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얼마야? 얘도 7y네. 마이너스 7y예요. 그리고 얼마예요? 플러스 얼마? 5g가 돼버렸어. 5g. 그럼 여긴 얼마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이쪽으로 탁 넘어왔어. 마이너스 21이 이쪽으로 탁 넘어왔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예요? 불러 1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둘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둘 연립해보자. 딱 연립해보니까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빼보면 되겠죠? 빼보면 7y, 7y는 이렇게 탁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g에서 마이너스 5g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6이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g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g값을 찾아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y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쌤이 해주고 뒤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자, g 볼게요. 자, g를 구하시면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어디다가 넣어볼까요, 우리?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7y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g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얘가 마이너스 18이 되도록 하면 되겠다. 그쵸? 와, 식이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거든? 쌤이 너무 복잡한 식에다 넣었나? 여기다 넣을 걸 그랬나? 그렇죠? 저기다가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7y가 있고 g 그대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고 마이너스 12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죠? 거기서 거기지만 그나마 얘가 좀 난 것 같아요. 양쪽에다 2 곱할게. 양쪽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14y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 되고요. 이퀄 이쪽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요거 일로 넘길게요. 요거 일로 탁 넘기면 어떻게 되지? 저 21 되고 요거 일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오면 14y 되나요? 14y. 자, 7로 약분할까? 자, 7로 딱 약분하니까 오케이. y는 2분의 3이 됐어. 딱 넘어가면 되겠죠? 2분의 3 이렇게 해서 y 값도 구했다. 됐죠? 그럼 g 구했고 y 구했으니까 이제 x 구하면 되는데 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자, x 갈게요. 마지막 x. 마지막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y 값 2분의 3 들어오고 옆에 누가 있었다? 플러스 7 이렇게 있었으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7 해서 얼마? 4가 되겠죠. 됐네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요 녀석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제곱 해서 더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인데 값이 똑같으니까 세제곱 하면 어차피 얘네 둘은 이렇게 없어지겠네, 더하면. 그죠? 그래서 요 녀석만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쌤이 얘기하는 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식이 복잡하니까 연산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막 분수가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풀다가 약간 쫄아요. 계산 실수할 만한 함정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는 거라서 공부의 방향성은 나 이거 풀 줄 알아.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일차 방정식 소거해가지고 2개 만들어서 연립하면 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본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얘는 좀 쉬워. 얘는 보면 순환형은 x, y, yg, 그 다음에 g, x 이렇게 이어지고 있은 이런 순환형의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순환형, 이 녀석은 변변 더하기 하시는 거예요. 변변 더하기. 자, 이거를 3개를 한 번에 쭉 더하는 거야. 자, 쭉 더해볼게. 쭉 더하면 x 2개, y 2개, g 2개니까 2개씩 있어. x하고 y하고 g가 2개씩 있고 요거 3개 싹 더하면 8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야? 4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왜? 왜 구할 수 있어? 3개 더한 게 4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x하고 y 더한 게 6이라며. 그럼 g는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g는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y하고 g를 더했대. 그랬더니 그게 2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4가 되어야 되니까 x는 얼마? 자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더해서 0이 됐대. 얘네들 더해서 0이 됐으면 y 얼마야? 그렇죠. y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x, y, g를 모두 다 구했다.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죠? 3개 곱하라고 했죠?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어때? 이쪽이 훨씬 더 쉽지? 근데 식의 모양상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녀석들은 변변 더하기를 해서 그 다음 값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소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고2에 가도 고3에 가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은 사실 고2, 고3으로 넘어가면서 쓰기에는 계산도 너무 지저분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활용이 되지는 않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 쌤이? 고1 때만큼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어떤 계산 실수나 이런 걸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소재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시고 계산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본다고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우린 또 71번 포인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